자, 보험친구닷컴.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이었습니다. 자, 오혁진 기자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지금 오혁진 기자하고도 요 얘기를 좀 해보죠. 그러니까 상고심을 대법원에서 김건희 씨 상고심을 8일 연기했다. 지금 법조인들은 이 8일이라는 부분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한 달을 연장해 달라라고 얘기했던 김건희 특검 입장에서는 어떨까? 요건 이제 우리 일요시사 오혁진 기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알아봤어요? 이건 솔직히 제가 김건희 쪽은 잘 취재를 안 했는데 대충 이제 특검 내부에서 들린 얘기만 좀 전해드렸는데요. 최대한 빨리 그 재판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이게 원래 한 달이었다가 8일로 갑자기 줄어버린 게 이게 법리를 바꾼다기보다는 어차피 2심까지 사실심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구성했던 법리 논리는 완벽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그 정리하겠다. 네, 정리를 하겠다라는 결론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은 한 달 정도 만약 보충이 됐으면, 왜냐하면 그 이진관 재판부의 판결문을 꼼꼼히 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 그 논리를 특검이 조금 더 이제 뭐 주장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8일로 결론이 나면서 사실은 그게 크게 소용이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법조인들이 하는 거란 말이죠. 아, 속상하네. 예. 그러면 결국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간 특검에서 좀 수사를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던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논리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좀 반 정도 이상 포기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아니, 뭐 생각합니다. 특검도 특검인데 사실은 재판부의 판단이 너무 어이가 없었잖아요. 네네네. 계약서 없다고 무죄라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우 무슨 판사였죠? 우인성 판사. 네, 우인성 판사. 우 무슨 판사? 자, 그리고 종합 특검, 이제 앞서 얘기했던,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제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 팀이었고, 종합 특검 2차 이 권찬영 특검 팀은 19일 날 김건희 씨 첫 조사를 합니다. 이때는 뭐 여러 내용이 있겠지만 21g 관련된 내용도 있다고 그러는 거죠? 맞습니다. 네. 뭐 들은 얘기 좀 해줘요. 이게 사실 근데 특검에서 유병호하고 그 신경전을 벌였다고 하는데, 유병호하고만 신경전을 벌였던 게 아니에요. 종합특검팀에서 약 한 달여 전에 정보사 고위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그 약간 뭐랄까 진술 자체를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신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특검이. 네. 근데 어쨌든 뭐 당신이랑 문상호랑 김용현이랑 짜고 대북 공격 준비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특검 측에서 물었고, 이제 나는 전혀 모른다, 난 보고받은 바도 없다라고 이제 정보사 고위 관계자가 진술을 했는데 특검팀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 신문을 해가지고 되게 좀 언성을 높이면서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수사관들까지 와서 말리고 이런 일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조사 과정에서 그런 상황이. 네, 맞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게 그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었고 지금 이제 감사위원이죠. 그 우리가 이제 이야기 쉽게 얘기하자면 타이거파 대빵. 네네네. 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이건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특검 조사를 받는 과정에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뭐 두통이 있다, 머리가 아프다 이러면서 뭐 보통 뭐 조서 다 쓰고 나면 이제 자기가 확인하고 도장도 찍고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거부하면서 특검하고 신경전을 펼쳤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유병호 외에도 다른 인물들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네네네, 정보사 인사들이라든지. 네네네. 그러면 뭔가 특검에 뭘까, 그 기술이 부족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 지금 이제 유병호에 대해서 그 수사를 하고 계신 특검보는 진을종 특검보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좀 너무 편가르기 또는 좀 갈라치기 발언일 수도 있는데,
종합특검팀에서 가장 수사를 잘하시는 분으로 평가가 나 있으신 분입니다. 진일중특검보가. 근데 뭐 잘한다는 칭찬은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특검보는 그런 수사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칠 수도 있어서. 아니, 만큼씩 차이는 있겠지.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쨌든 유병호 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일날에 거부했다가 다음 날에 이제 다시 진일종 특검보가 변호인 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 날인 찍게 하고 날인 찍은 당일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되게 고도의 기술이죠. 준비를 미리 해놨다고 네, 보는 게 맞습니다. 맞군요. 네네네. 예. 고도의 기술이다. 예. 아무튼 지금 이제 특검들이 단위별로 움직이고 있고 사실 지난 3개 특검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또 최병 특검. 이 특검이 수사 기간은 끝났으나 공소는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라서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것이고 2차 종합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해서 지금도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이게 마무리가 되는 타이밍에 이제 기소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런 것도 좀 주요하게 봐야 되겠고 수사 과정 속에서 최근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이라든지 네. 구속영장 청구 뉴스들은 계속 나옵니다. 김태호 전 안보실장도 그렇고 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더 들어있는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가? 요걸 우리가 오혁진 기자한테 물어보는 건데 오혁진 기자가 단독 기사를 쓴 게 있군요. 네.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이 반국가 세력 블랙리스트 작성해서 민간인을 사찰한 정황이 있다라는 걸 특검이 포착했다. 네.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오늘 무슨 이상한 종이 쪽지 같은 거 안 들고 왔어요? 오늘 안 들고 왔습니다. 다음 주에 들고 올 겁니다. 예, 좋습니다. 네. 예. 제가 주말이랑 어제까지 국정원 그 제보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메일로도 제보를 받고 텔레그램도 제보를 받았는데 지난 주말 사이에도 네, 맞습니다. 이게 원래 이게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 국정원 대공수사국에서 계속 작성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공수사국에서 대공수사권이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간첩으로 그러니까 북한하고의 대북 연계성, 대북 연계 의심자들에 대한 첩보들을 모아서 수십 명 또는 수백 명 단위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보고서를.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물적 증거가 확인된 사람들에 한해서 이제 내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가 되고 나서 대공수사국에서 이름이 안보조사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안보조사국. 예. 근데 이 안보조사국에서 이 반국가 세력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지 말라는 거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사실 국정원의 국내 파트가 없어졌잖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취재해서 확인한 내용은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예. 국정원의 안보조사국에 이제 현안 TF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조사국의 현안 TF라는 게 2023년 11월에 만들어집니다. 23년 12월. 네. 11월에 만들어집니다. 11월에. 근데 하필 또 2023년 11월이 국정원장이 없을 때예요. 그렇죠. 네, 홍장원 1차장이 직무대리 체제일 때입니다. 그래서 국정원 관계자들은 종합특검팀에다가 이 현안 TF라는 거를 홍장원 차장이 설치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 근데 제가 홍장원 차장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물어봤는데 자기 이거 만들라고 한 적 없다고. 이거 안보조사국 애들 지들끼리 만든 거다. 안보조사국 지들끼리. 네. 그럼 이 지시가 내려온 건 김태호 안보실 1차장 맞습니다. 쪽이었다. 네. 그리고 이 현안 TF도 이제 정리를 한 게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항했던 사람들. 전 국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농담이에요. 이제 네. 민주당 또 진보 그래요. 세력 이쪽 사람들인데요. 당시 이제 윤석열 쪽에서 이제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했던. 네, 맞습니다. 예. 일단 그 확인된 이름은 최재형 목사, 최재형 목사, 예.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그다음에 그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형이신 김민웅 그 족보 목사님. 예. 근데 이분들 말고도 제가 몇 개를 더 확인했는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 이름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민주당 현재 중진 의원님도 계십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단독 기사를 쓸 거고요. 일단 국정원에 지금 다음 주에 쓸 거라서 오늘 여기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름을? 예,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는 뭐예요? 제가 그 민주당 중진 의원님과는 오늘 오전에 통화를 했고요. 예. 금시초문이다. 본인은 모른다. 네, 나도 내가 알아서 알아보겠지만 확인된다면 기자회견하고 법적 조치하겠다. 그리고 그 내용까지 기사에 넣으려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는 알았다고 합니다. 네. 본인도 알았다. 블랙리스트에 자기가 올라 있는 줄. 네, 그리고 기분이 굉장히 나빴다. 그리고 그 어느 정도 그러니까 대통령실에도 직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수석, 비서관 뭐 혹은 그 이상?
비서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서관 네. 쪽.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구속영장 청구되신 분인데 이시원 전 공직기관 비서관이 예, 이시원. 있습니다. 예. 이 현안 TF에서 작성한 그 안보 위해 세력 명단 리스트에 오른 인물 중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포함된 제가 A 씨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예. 이 A 씨한테 가서 이 안보 세력 위의 리스트를 보고를 받았던 사람이 이시원 전 공직기관 비서관과 김태호 전 안보실 1차장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시원 전 공직기관 비서관이 이 A 씨에 가서 국정원에서 뭐 인사 검증 이런 예. 걸로 좀 조사를 한 것 같다. 어. 근데 이 A 씨가 용산으로 출퇴근할 때마다 미해하고 도감청까지 다 합니다. 아 진짜요? 예. 제가 그래서 A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A 씨한테 어제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보통 국정에서 도감청을 하면 영장을 발부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예. 통보서가 당사자에 갑니다. 그렇겠죠. 예. 그 대공 수사권이 있었을 때까지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국정원에서 통보서를 받으셨나요라고 물어보니까 받았답니다. 그래서 실제 이시원 전 공직기관 비서관이 그러면 저기 와가지고 뭐 죄송하다 이런. 그러니까 통보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뭐 미행 혹은 도청 맞습니다. 등을 당하고 있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은 뭐 디테일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 무언가 의심스러운 게 있어서 국정원에서 당신을 조사하는 것 같다. 예, 맞습니다. 뭐 취지 정도의 얘기를 했다는 예, 거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민간의 사찰이지 이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보조사국에서 다 했습니다. 자, 이게 다시 한번 정리하자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시절에 국정원에서 예. 뭐 잘 알려진 것처럼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없앴습니다. 맞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 시절이 예.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 현 의원은 그 부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네. 합니다. 그래서 국내 파트가 없어졌다는 것은 국내의 어떤 소위 말해서 뭐 용공 세력이라든지 뭔가 그 관련된 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수사기관이 해야 되는 거지 맞습니다. 국정원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 외에 이제는 뭐 그런 작전들이나 이런 건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안보조사국이라는 것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네. 안보조사국의 업무는 그게 아닌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블랙리스트라는 걸 만들어서 그 안에 최재형 목사, 양경수 전 위원장, 그리고 뭐 김민홍 목사, 김론 교수 등의 이름이 있었고, 대통령실에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에 있었던 인사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사찰이 되고 있는 사실을 이미 인지했다. 맞습니다. 이 A 씨는 또 이제 호남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된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 국가안보실장이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안보실 1차장 김태호가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통상 국정원에서 그 블랙리스트라고 뭐 지칭하기 좀 그렇지만 네. 이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작성을 해가지고 이게 국정원장을 통해서 대통령실까지 보고가 올라간 경우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내에 사찰이라는 걸 하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국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 네. 국정원의 작전에서 뭐가 걸렸거나 활동에서 뭐가 걸렸으면 그게 이제 안보실 1차장에게 뭐 연결될 수는 있겠다고 보는데, 국내에서 뭐 벌어지는 일을 국정원이 확인해가지고 예. 수사기관이 아니라 예. 안보실 쪽으로. 자, 이거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시한 사람은 김태호 어허. 전 안보실 1차장. 그 다음에 이 얘기를 듣고 안보조사국에 이런 일을 해라, 제 예. 간첩으로 의심된다라고 발언을 해서 실제로 내사, 그다음에 조사까지 이루어졌던 그 지시자는 김규현 전 국정원장입니다. 김규현. 예, 당시에 맞습니다. 국정원장. 그럼 어찌됐건 국정원장도 알았다는 얘기 아니야? 맞습니다. 이거는 그 증거라는 게 다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뭐 A 씨는 확인을 했고, 뭐 그 모 의원님은 본인도 알아보겠다고 하셨고. 그러니까 이건 내란의 정황하고 뭐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은 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으나, 맞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정부가 그러니까 스스로들이 이제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했던 인사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던가가 여기 네.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 진짜 이건 무슨? 어제는 일단 국정원 측에 질의서는 넣어놨고요. 예. 종합해가지고 의견을 준다고 하니까 질의서를 받고 나서 바로 기사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자, 요 내용이 이제 우리 오혁진 기자 취재가 좀 더 이렇게 보충이 되면 다음 주쯤에 나옵니까? 그럼 기사가?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예. 올릴 예정입니다. 그 기사 나오면 다시 좀 더 얘기하도록 하고, 끝으로 요 얘기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수사 내용 중에 불법 계엄 선포 직후에 이 강호필 그 지작사령관, 사실은 이 강호필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좀 유심히 봐야 되는 인물이에요. 네. 우리가 뭐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 지작사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이 지작사령관이 예하 부대에 포고령을 어기면 전시에는 사형, 즉결 심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포고령 엄수 지시를 내렸다. 그러니까 이 포고령이라는 게 내란 때 그 윤석열이 썼다는 그 포고령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에 그 의대 뭐 어떻게 진압한다 뭐 얘기까지 네, 있었던 척결한다. 예, 맞습니다. 즉결 심판 사용한다. 지작 사령관이 이 정황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뭐 서류 같은 게 있어요? 지작사 제가 뵀던 분이니까 그냥 여러 차례 만났잖아요. 예.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지작사 사령관일 때 강호필 장군이 참모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작사 참모장이건 밑에 있는 예하부대 부대장인들이건 그 사람들이 진술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직접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진술을 하고 나서 강호필 사령관한테 소환 통보서가 날아가잖아요. 종합특검팀에서. 강호필 사령관이 그 종합특검팀 조사받았던 자기 그 지작사 때 참모들한테 전화를 해요. 왜 조사받았는데 나한테 얘기 안 했냐. 근데 이 양반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네. 뭐 물어봤냐. 종합특검팀에서. 정말 군인처럼 물어봤네요. 네. 그리고 어떤 분위기로 조사받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종합특검팀 입장에서는 강호필 사령관이 회유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회유이면서 또 하나 이제 소위 법적인 용어로 쓰자면 증거인멸 시도였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아니 강호필이라는 인물은 그러니까 윤석열이 해외 순방할 때 이제 하와이에서 네. 관련된 그 내란 관련된 언급, 비상경 관련된 언급을 했을 때 분노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당시 신원식 등과 함께. 그래서 일종의 정상적인 군인으로 인지되는 것처럼 얘기가 됐었는데 그 불법 계엄 그리고 내란의 아주 결정적인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고령이란 네네. 말이에요. 근데 이 포고령을 어기면 사형시킨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이게 뭐가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진술들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수사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직접 뵙고 뭐 제가 강호필 사령관 편드는 건 아니지만 편든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 차례 뵙고 연락도 드리고 하면서 내란에 협조하거나 적극적으로 협력했을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네. 뭔가 포고령이 있으면 나는 군인이니까 그 명령은 따라야 된다 뭐 이런 취지가. 예, 맞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드네요. 네, 좀 약간 그 제가 뭐 뵈면서 술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눠봤지만 정말 그 비상계엄 그 자체는 혐오했던 사람은 분명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정황과 증거들을 가지고 특검 수사를 하면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이건 좀 볼 필요가 있겠군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오늘은 뭐 그래도 무서운 거 안 들고 와서 다행이었습니다. 예. 다음 주에 들고 오겠습니다. 아무튼 오혁진 기자의 열정은 여러분 좀 높이 사주시고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꾸준히 취재하고 알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뉴스다이브에서도 놓지 않고 계속 한번 따라가 볼까 합니다. 예, 계속 함께해 주실 거죠? 네, 당연하죠. 예. 네. 자 오늘 오혁진 기자하고도 인사 나누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험친구.com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뭐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com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com이었습니다.